안녕하세요. 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기원전 8천년에서 600년 사이에 이제 고대에 해당하는 시기도 검토해 봤고요. 그 다음에 600년에서 1450년에 해당하는 그 중세의 시기도 검토를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세 번째 시대에 들어갑니다. 1450년에서 1750년까지. 크게 봤을 때 유럽에서 이제 중세를 마무리하고 이제 근대로 넘어가서 근대가 막 성장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유럽 쪽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추천해드린 교재에 따르면 16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16장이 유럽 1500년에서 1650년 사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 그 앞에 한 1450년 이후의 상황까지도 오늘은 포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약 150년에서 200년에 이르는 이 시간 동안 도대체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크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추려보면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째는 Age of Discovery, 흔히 우리 뭐라고 하죠? 예, 신항로 개척의 시대라고 하죠. 신항로 개척의 시대. 제가 여기 왜 따옴표를 붙였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Northern Renaissance. 르네상스는 바로 앞 강의에서 이제 열심히 우리 공부했었는데 이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화 운동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북쪽에 알프스 이북으로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 1450년, 1500년대, 1600년대 뭐 이때의 상황이고요. 또 이 노던 르네상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사회 운동적인 성격을 많이 띄었다고 했고, 그 사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예, 종교였을 거예요, 종교.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에 대한, 교회의 부패, 타락에 대한 그런 비판.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어떤 종교의 탄생, 그러니까 신교,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유럽의 1450년서부터 1650년까지에 벌어진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난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신항로 개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신항로 개척이라는 게 유럽 역사에서 어느 한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게 뭐 몇 년 된지 뭐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딱 하나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1492년. 1492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그 시기를 이제 우리 1492년 10월, 11월 뭐 그때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것만 기억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구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유라시아 전체 대륙과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어떤 서로의 존재를 드러낸 그런 시기가 1492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수많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항해사들이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신항로를 개척해 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1492년에 하나의 정점을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부터야말로 진정한 세계사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역사는 기껏해야 하나의 어떤 그 대륙 안에 갇혀 있는 역사였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세계가 서로 어떤 교류해 나가면서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몰랐고 아메리카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가 진정한 세계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뭐냐? 제가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역사에서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때로는 중요한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일일 수가 있는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고 표현하는 것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발견이라는 것은 전에 없었던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은 전부터 존재해 왔었는데 그걸 어떤 콜럼버스라는 유럽의 한 일개인이 와서 봤다고 해서 우리를 마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발명 내지는 발견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유럽인의 입장에서 아메리카 대륙이 이때 존재가 알려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들의 이제 시각에 의해서, 이들의 입장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고 쓰여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그냥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말을 쓸 때는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발견의 시대라고만 하면 아메리카 대륙 입장에서는 참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라고 따옴표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유럽의 항해사들이 인도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신항로를 개척을 하기 위한 하는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에 이렇게 매달릴 일은 없죠. 그냥 순수하게 어떤 뭐 지리적인 열정이라든가 뭐 과학적인 탐구 의욕 이런 것만 가지고 이런 거대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벌어졌을 일은 없어요. 분명히 거대한 이익이,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업이. 그 대가란 뭐였냐? 동방과의 이제 무역이에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아랍 지역이 될 수 있고, 또 인도나 또는 뭐 저 너머의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그 동방 지역과의 무역을 통해서 유럽의 상인들이, 특히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의 상인들이 부를 축적을 해왔었던 역사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시기쯤이 되면 비잔틴 제국이 그나마 같은 기독교 형제국가로서 서유럽과는 좀 이렇게 친하다고 할 수 있었던 비잔틴 제국이 오토만 투르크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1453년이죠. 그러면서 오토만 투르크는 완전히 이질적인, 적대적인, 기독교 세력과는 적대적인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 오토만 투르크를 거쳐서 동방과 무역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전과는 달리.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은 이제 점점 어떻게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유럽은 중세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 정치의 안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의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배경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또 정치가 안정이 되면 산업 발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역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특히나 유럽의 이제 절대 왕정 시기의 군주들이 그 왕실을 부강하게 할 목적으로 또 이런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에 후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이런 정치적인 원인들이 제 아무리 컸다고 해도 사실 항해술이라는 기술이 없었다면은 이런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이 중세 시대에는 사실상 아랍 지역이나 뭐 다른 동아시아의 지역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후진적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때쯤 되면 이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제 발전해서 이제 뭐 항해술과 관련된 천문학적인 지식들, 또 배를 만들 수 있는 선박 건조술, 또 뭐 어떤 위험을 맞닥뜨렸을 때 싸울 수 있는 어떤 무력, 무기, 뭐 화약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전부 어우러지면서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신항로 개척이라는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장 먼저 신항로 개척에 뛰어들었나? 이거는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도상에서 지중해의